다음은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닉네임 현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조세영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아, 오늘 그런가요? 패널 한 날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네. 대본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그러면 다시 요거까지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이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다름이 아니라 문의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1년차 요양병원 근무 중인데 지역사회가 학교 때부터 쭉 목표였어서 근무 1년을 채우고 나와서 지역사회, 치매센터, 정신, 보건소, 데이케어 센터를 준비할지 근무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협회에서 치매 교육 오프라인 교육이 떠서 신청을 하긴 했는데 이 교육을 듣는 게 도움이 될지 이른감이 있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어떤 교육을 듣는 게 좋은지 감이 잘 오질 않네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첫 번째 사연보다는 이 두 번째 사연은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사연일 텐데요. 그래서 두 분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답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좀 질문으로는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요양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이동하는 것이 현명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혹시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 음. 일단 저 생각을 잠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우리 향이님의 네. 사연을 보면 일단 학교 때부터 지역사회로 계획을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지금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거고요. 근데 일단 저는 장단기적인 목표로 조금 세우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재활을 하기 위해서 치매나 지금 이번에 보수교육 중에서 지역사회 제도와 관련된 이런 내용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방법, 이런 것도 이제 그 교육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현재 지금 요양병원에 지금 그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역할도 되게 충실히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음, 듭니다. 왜냐하면 뭐 지역사회 따로 요양병원에 있는 생활 따로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요양병원에서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충분히 하다면은, 그리고 그거 나름대로 본인이 어, 작업치료사로서 요양병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잘 정리만 한다면 지역사회에서 하면은 좀 더 다양하게 작업치료적인 적용을 아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이게 지금 1년차 때 하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작업치료하는 활동들이 결국 밑거름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은 지금 근무를 하시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준비는 그냥 공부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같이 만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저도 사실 지역사회에 대한 거는 잘 모르긴 하지만 음, 이제 뭐 보건소나 아니면 치매 지원센터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주변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할지를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지금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조금 준비를 주변 사람 지역사회 관련된 선생님들과 준비를 같이 한다면 음, 선생님께서 원하는 목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은규 선생님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 보자면 지금 하고 있는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곳에서 거기에 이제 일을 하면서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는데 어, 뭐부터 준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 모임이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지역사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과 교류를 해서 아니면 뭐 더 좋으면 옵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서 거기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준비를 좀 차근차근히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맞죠?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세영 선생님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직 지금 대본을 아직 안 뽑아가지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뭐 치매 교육을 뭐 들을까, 어떤 교육을 들을까 이런 걸 고민도 하신다고 하셨나요?
교육을 신청을 했는데 네. 이거부터 듣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아, 저는 일단 뭐 1년 차든 2년 차든 상관없이 뭐 교육 같은 거를 뭐 그 연차에 맞는 교육 이런 것도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음, 작업치료 면허를 가지고 임상에 나왔으면은 그 정도를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어려운 거는 뭐 들어보면서 이제 저희가 공부하면 되니까. 교육 같은 거는 그런 특히 이제 지역사회 쪽으로 가려면 치매 교육 쪽 좀 많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네. 것들 좀 꾸준히 들어 놓으셔야지 나중에 2년차, 3년차 때 이제 지역사회 쪽 이제 그쪽에 일을 하게 되더라도 좀 더 쉽게 준비가 가능할 거라 보고요. 아까 지은규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전에 일단은 병원에 있다면은 음, 병원 내에서 자기 역량을 좀 키워보는 것도 꾸준히 해야 되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께서 한희 선생님께서 음, 일단 뭐 교육 같은 거를 뭐 들어야 할까 안 할까 이런 고민은 일단 하면서 어떤 교육을 더 들어볼까로 바꿔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뭐, 예. 그런 좀 거의 지은규 선생님과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네요. 그죠? 네,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까지도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좀 좋을 건지 혹시 어, 어, 있을까요? 어, 아까 나온 이야기처럼 네네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지역사회 쪽에서 일을 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음, 이제 음, 이런 말씀밖에 못 드리는데, 아까 지은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사회 일하고 있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나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음, 예. 그래서 이런 좀 커뮤니티 모임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좀 참여를 해서 그런 선생님들한테 정보를 좀 얻어서 어떤 교육들이 좀 우선순위로 필요할지, 음. 혹은 무슨 따로 준비할 게 있는 게 있을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작년에 저희 모임에서 한번 하셨잖아요. 기관사에 예, 예. 네네. 지역사회에서 하신 그 이정혜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김성훈 선생님 와가지고 네, 맞아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까지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아마 맞아요. 한이님께서도 좀 기회가 된다라면 다시 그런 자리가 있을 때 실제로 그런 선생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하려면은 뭐 사전에는 어떤 공부를 좀 해야 되는지 이런 음, 걸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교육 같은 거는 필요에 따라서 많이 들어놓으시는 게 나중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도 들고요. 어, 너무 꼭 지역사회에 가기 위해서 뭔가 딱 전향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하는 것도 지역사회로 가기 위해서 전투 작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두 분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패널 분들이 다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저희 모임에 있는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아니면 재활병원에 계시다가 지역사회로 전환하신 분들에게 조언을 좀 제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교육 없이 요양병원에서만 있다가 오면 전혀 감을 못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니 다르고,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작업치료 서비스 또한 완전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을 잡고 싶으면 교육만으로는 또 준비할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모든 지역에 치매 안심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작업치료사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좀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취업을 위해서도 먼저 치매 관련 봉사활동이나 중앙치매센터에서 진행 중인 사업도 미리 찾아보고 그리고 치매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직접 치매 안심센터에서 봉사도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듣기에 이른 나이라는 것은 없고 아까 조세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나이라는 건 없고 요양병원에서의 경험이 지역사회 작업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분은 재활요양병원에서 10년 동안 일하셨던 분이에요. 10년 동안 일하고 왔지만 이런 임상의 경험이 거의 없는 동료 작업치료사 선생님하고 큰 차이가 없었다.
네, 큰 차이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가나 인지, 교육, 전달할 때의 차이는 문서적으로 전혀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없었다고 하고 그래도 어디서건 작업치료사 고유의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니까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저 일을 하기에 부족하다 싶으면 무조건 교육은 일단 듣고는 봐야 된다. 그래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직접 가볼 수 있는 적극성이 가장 필요하다. 자기가 거기로 가고 싶으면 그 현장으로 찾아가서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경험해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용기도 좀 어떨 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해 주셨는데 무작정 일을 그만두고 뛰어들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직장을 다니시면서 천천히 준비해도 늦지 않는다 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분 한 4년차 선생님이신데 이분 또한 1년차 때부터 3년차까지는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재활병원에 최근에 이제 보건소로 취직하신 분이거든요. 사실 저도 뭘 준비했다 그런 게 크게 없어서 이 사연에 대해서 사실 말을 못하긴 할 것 같은데요. 이분은 병원에서 일하면서 그룹 치료나 노인분들을 접하는 기회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치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동기 중에서 치매에서 일하는 일하는 친구들의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더욱이 경험해보고 싶어서 준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치매가 가장 접하기 쉬운 분야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던 건 보건소에서 OT가 하는 업무가 대략 치매 사업과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CBR이라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그 친구분한테 들었을 때는 PT가 중점으로 진행되고 있대요. 지역사회 재활이. 그래서 그래도 OT도 필요 인력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경우들은 거의 계약직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외에 흔히 아는 보건소 업무는 공무원 시험으로 본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것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도 막연하게 지역사회라는 단어로 준비하려고 했을 때 뭐가 있는지 뭘 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았었는데 딱 치매라고 정하고 나서 준비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정신사회 쪽 관심이 있었던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정신사회 작업치료에 대한 과정을 1년 정도 들으면서 공부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그래서 여긴 길목이 워낙 작으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소아 쪽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센터 쪽이나 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소아 작업치료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윗분과 마찬가지로 일을 그만두지 마시고 직접 일을 하시면서 계속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일을 바로 그만두면서 준비하기보다는 일을 차근차근히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일단 보건소인지 치매안심센터인지 또 잠깐 조세영 선생님 또 웃긴 게 생각이 났나 봐요. 아니야. 아무튼 데이케어 센터인지 그게 명확하게 정해야지 뭘 준비해야 될지 그런 확연하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없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이 두 번째 사연 보내주신 현희님께도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